네, 안녕하세요. 올해 1차가 다른 해보다도 좀 많이 어려워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살아 돌아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 자꾸 시험이 이상한 쪽으로 가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1차는 적당히 거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최대한 많이 뽑아서 그 친구들이 2차 시험에서 좀 더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더 시스템상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역행해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찌됐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국제정치학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답안 특강이든 아니면 뭐 순환 중에 질문 받든 아니면 간간히 이제 답안 쓴 걸 확인하든 뭐 이렇게 해본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5가지쯤 돼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차적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공감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결국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잘 만들려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담금질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 처음 이제 입문해가지고 뭐 배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지문 분석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바쁘면 자꾸 지문하고 설문 안 나누고 그다음에 설문에만 집중하고 설문에서도 그냥 본인이 공부할 때 좀 눈여겨본 거 이거 위주로 그냥 그냥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하지 뭐 특별히 이걸 응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전체 구조를 잘 짜가지고 답안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지문 분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지금 삼순환에 쓴 문제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지문에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어 넣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외교원 시험에 이렇게 지문을 길게 낸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요즘에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문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거기 있는 개념들을 가져다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제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10페이지 다 채울지 아니면 8페이지짜리 답안을 만들지, 그래서 3번 문제까지 꽉 채워서 답안을 쓸지 아니면 3번 문제 반밖에 못 쓰고 끝날지 뭐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목표는 3번 문제까지 다 쓰겠다는 거고, 그래서 세 문제를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그걸로 점수 받으시는 게 목표인데, 답안지 개수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제 채점하면 채점자들이 이 평가해야 되는 답안지 개수가 제법 될 텐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채점하는 게 그래서 채점자 입장에서 어쨌든 분포도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 10%, 15%, 30%, 50%뭐 이렇게 분포도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표준적인 점수만 잘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문책 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답안이지만 채점자한테는 어쨌든 넘겨야 되는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채점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채점자 입장에서 어쨌든 몇 프로 안에는 들어가야 이제 점수를 잘 줄 건데 그러려면 일단 대부분 답안이 무딜 거라서 그냥 대략 이런 질문 던지면 이렇게 답하겠다 하고 이제 좀 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오늘 문제 푼 것처럼 올해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공격했으니까 이런 관련된 뭐 문제가 통합 논술이 됐든 외교 여기 국제정치가 됐든 뭐 어쨌든 한 문제 나올 텐데 이런 주제가 나오면 대부분 서론이 밋밋할 건데 그런 밋밋한 서론을 좀 피하셔야 여러분이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내가 답안을 만들었다고 거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임팩트를 줄 수 있을 만큼 글을 쓰는 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일단 뭐 여기 우리가 예상할 만한 주제들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답안을 쓰고 특히 서론에 문제제기랑 그러니까 배경 설명하고 문제제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쓰셔서 요 답안은 좀 읽을만 하겠다. 그래서 얘는 조금 채점할 때 좀 신경 쓰고 봐도 되겠다. 아니면 요 답안은 대략 A 그레이드 정도 주면 되겠고 그래서 안에 내용만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만드시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문제제기 좀 꼼꼼하게 하시고 특히 서론의 맨 첫 번째 문장에다가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이 임팩트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임팩트를 줘서 글을 만들려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밋밋하게 하면 끝까지 그냥 밋밋해져서 점수는 대략 뭐 한 30%대에서 50%대 이 정도 되게 될 텐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60점이나 뭐 그거 언저리 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조금 더 점수 잘 받는 걸 원하실 테니 이거 좀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차고 오늘 문제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목차가 달라질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로마자 2번에 말치의 분석 수준을 1번에 집어넣고 어느 정도 내용을 채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수준 세 가지를 이제 늘려가면서 이제 쓰는 목차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점수 배점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25점에 15점이니까 이론에 엄청 집중해서 쓰라고 이렇게 배점을 해놨으니까 이론에 좀 집중해서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왈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왈츠를 간단히 처리하고 여기다가 이제 왈츠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인간, 국가, 체계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론에 좀 집중해서 만드는 거 하나 요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자 3번은 천상 로마자 2번 만든 대로 3번 쓰는 거니까 로마자 3번이 달라질 일은 없고 천상 로마자 2번의 순서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왈츠 가지고 이제 정리할 때 인간 국가 체계로 정리했으니까 그냥 그 순서대로 쓰겠다. 뭐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보다는 그냥 순서대로 쓰겠다. 그래서 인간 국가 체계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환 강의 때 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분석 수준으로. 그게 입법고시 문제였는데 입법고시 문제에서 뭐라고 이제 출제자가 요구했냐면 한일 관계가 나빠진 이유를 왈츠 갖고 분석하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 국가 체계로 설명하면 100% 꼬인다. 왜냐하면 인간 요소 설명할 때 국내 정치 가져와야 되고 국내 정치 설명할 때 국제 정치라는 조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다가 국내 정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걸로 치면 여기 설명할 때 2번 들어오고 3번도 들어오고 여기 설명할 때 3번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좀 꼬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꼬이는 걸 좀 피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체계, 국가, 인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일순환 때쯤에 한번 풀어봤는데 혹시 안 풀어보신 분도 그렇고 뭐 풀어보신 분도 그렇고 기출문제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훈련하면 그대로 써야겠다. 체계, 국가, 개인, 인간이 제일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목차를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를 인간, 국가, 체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체계, 국가, 인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논리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 탑다운 방법이 훨씬 좋긴 좋아요. 체계부터 시작해서 설명하면 뭐 극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어떻고 그래서 푸틴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이상하지만 전쟁이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러시아가 군사력 세계 2위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몇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몇인지도 모르겠는 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한 달 동안 수도를 점령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갔을 때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지휘관들이 있었을 텐데 지휘관들이 틀림없이 전쟁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밀어붙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푸틴이겠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푸틴의 전쟁인데 제가 볼 때 러시아 전쟁이라기보다 그냥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보다는 그게 더 적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 목차는
논리는 좋은데 체계, 국가, 개인은 논리는 좋아요. 글도 쓰기 훨씬 편해.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놓고 로마자 3번을 연결해서 체계, 국가, 인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푸틴이 맨 마지막으로 가.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푸틴이 덜 중요하고 마치 러시아가 힘이 엄청 세져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안을 여러분이 좀 깊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답안이 돼. 논리는 맞는데 말은 안 돼. 이해되세요?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하는 답안이 돼요. 그래서 일단 5가지 중에 거기 플러스 하나 더 할 건데 요 문제를 풀 때 아마 제일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공유했다고 하면 천상 로마자 2번이 3번을 구속할 거기 때문에 로마자 2번 분석 틀대로 3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자 2번의 목차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그냥 내 쓰기 편한 방법대로 배열할 거냐, 아니면 내가 옛날에 문제 풀어봤는데 이게 좋았으니까 체계, 국가, 개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논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거꾸로 여기부터 생각하면 푸틴이 1번이어야 돼, 무조건. 됐죠? 그러면 로마자 3번 생각해서 뒤집어서 로마자 2번을 만들 거냐, 뭐 이걸 따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제가 워딩을 좀 되게 조심해서 만들었는데 해석하자고 했지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놨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뭐 문서가 나와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석할 때도 그래도 개연성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를 어떻게 짤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로마자 3번, 그리고 뒤집어서 로마자 2번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정하는 게 여기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답안을 만들 때 지금 오랜만에 써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써보고 올해 이제 처음 써보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2차 시험 보고 그 뒤에 답안을 많이 안 써보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써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작년에 일순환까지 써보고 안 써본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답안을 만들 때 마음들이 다 바쁘고 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주로 이제 관심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이론에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했을까, 이렇게 미시적인 걸로만 관심들이 쏠리는데, 시험 문제는 미시적인 것 같고 잘 푸는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이 질문에 내 논리가 좋으냐, 구조를 잘 짰냐, 이게 일단 1번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조를 잘 짰는데 스테판 왈트에서 4가지 변수 중에 3번째 변수를 헷갈려. 뭐 그러면 좀 안타깝겠다 뭐 이렇게 하고 채점하면 그만인데, 스테판 왈트는 맞췄는데 변수 4가지 다 맞췄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푸틴이 제일 중요한데 푸틴은 자꾸 뒤로 빠져서 설명이 없고 그냥 오로지 뭐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냐 다극체제가 안정적이냐, 민주평화이론에서 민주주의하고 뭐 비민주주의 싸운다는데 민주화 과정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전혀 여기 분석할 만한 도구도 아닌 것들을 막 집어넣어갖고 설명해버리면 왈트는 맞출지언정 전체적으로 이 질문의 답은 아니니까 그게 점수를 잘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매 모의고사마다 지금 문제들에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3번째가 목차를 잘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논리적이야. 근데 목차는 그걸 못 따라가면 여러분 마음속엔 이제 논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채점자는 여러분의 논리를 알 길이 없으니 목차를 잘 만드는 게 3번째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이론. 이것도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국제정치 공부하면 천상 이론 빨리 복원해가지고 이 이론 가지고 글을 써야 이제 여러분이 고통을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문제에 만약에 이론이 없어. 그럼 40점을 여러분이 다 구라를 쳐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뭐,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반은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저 25점 분량만큼은 어쨌든 이론을 써야 돼. 그래야 여러분 답안에 이건 맞아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천상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면 자꾸 어디까지만 딱 생각하고 끝나냐면 그래 변수 기억하고 혹시 조건이 있으면 조건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자, 책에서 본 대로 쓰시오라고 잘 안 하니까 변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건도 기억하시고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딱 두 종류로 물어봐요. 예를 들면 오늘 답안에 미어샤이머 갖고 쓰셨을 텐데 불균형 다극이라는 개념 미어샤이머만 쓰니까 미어샤이머 갖고 쓰셨을 텐데 미어샤이머의 독립변수는 양극, 균형적 다극, 불균형 다극 여기고 극성.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안정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비교해 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오늘 걸로 치면 이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실 때 무조건 그냥 독립변수 위주로만 공부해 두시거나 아니면 분류하는 방법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가 분류하라고 질문 안 했는데 자꾸 분류하고 뭐 예를 들면 극성을 자꾸 양극 안정론, 다극 안정론, 단극 안정론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 문제에선 그런 거 가지고 쓸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분류했으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쓰겠다고 할 테니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거는 이론을 습관적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지금도 다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작업하시면 안 되고 이 이론을 독립변수로 질문했을 때 나는 독립변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예를 들면 미어샤이머 갖고 글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별로 쓸 일이 없겠지만 미어샤이머로 만약에 글을 써야 될 때 만약에 미어샤이머대로라면 왜 전쟁이 벌어졌냐 불균형 다극도 중요하지만 독립변수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면 무정부 상태 강대국이라면 일정한 정도 무장한다 마지막으로 강대국 간에 신뢰가 없다 그래서 그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국가는 국력을 극대화한다 요걸 잘 정리해야 글이 되는 거니까 마음이 바쁜데 봤던 거 거기에 다시 칠하고 봤던 거 다시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실제로 답안을 만들 때 꽤 이론적인 그런 글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론 정리하실 때 꼼꼼하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어떻게 질문할지 이런 경우의 수 잘 따져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문제 풀면서 계속 집어넣어서 어느 부분을 특화할 건지는 정해서 쓰겠지만 그래도 복습하시거나 예습하실 때 시험이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